41번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온 것은 이 자료는 중일전쟁 1937년에 있었죠. 일제가 침략정력을 확대된 시기 바로 민족 말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기면은 황국신민화 교육이라고 하죠. 천황나라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제 동화시키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했었다. 요 시기의 정책. 예. 자, 이 시기에는 거의 전시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 체제에서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일단 잡아가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게 바로 5번이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둬버리는 것이죠. 이게 1941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회사령, 종독의 허가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 1910년 무단 통치기죠. 미세협정 1925년 이제 만주 군벌과 이제 독립군을 서로 인도하기로 하는 조약이죠. 이건 이제 문화 통치기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했다. 1924년에 이제 설립이 되죠. 23년에 관제 발표하고 토지조사사업 실시 무단 통치 시작과 관련돼 있죠. 1910년부터 시작을 하고 1912년 토지조사령으로 구체화됐죠. 42번 가지역에 대한 상관적으로 적절한 것은 항파두리 삼별초양쟁이 강화도 진도 제주도인데 진도에서는 용장성 제주도는 항파두리죠. 뭐 요것만 봐도 제주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제주도가 여기서 이제 일제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행 기지라든지 뭐 군수 물자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특히 이제 화산정에 되니까 동굴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런 해안 동굴진지라든지 고사포진지 이런 게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자, 정약전 다산 정약용 정약전이 자산어보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조설한 곳은 흑산도로 유행하죠. 전남 흑산도. 프랑스군이 외 규장각 조설을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죠. 지주 문제철에 맞서 소작쟁이라는 것은 전남 신안의 암태도가 되겠죠.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4.3 사건, 이게 바로 4번이죠. 제주도 하산 4.3 사건. 자, 이 제주도 4.3 사건은 제주도의 좌익들이 50 총선 단독 총선에 이제 뭐 방해를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애꿎은 주민들이 좌우측 양측에 의해서 많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948년부터 있었죠.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해서 조차를 요한 것은 부산의 전영도가 되겠죠. 영도다리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은 인도 전선, 인도 미얀마 전선, 미국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합작. 이건 뭐 한국 강복군이 되겠죠. 임정산하에. 예. 자,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연합군과 활동을 했는데 영국군과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그 다음에 미군하고는 미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었죠. 그러나 일본이 조금 항복이 예상보다 빨라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것은 크게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있고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기타 독립군들 연합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앞서도 나왔었죠.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초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중국 의영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릉가 전투, 앞서 선지에도 나온 것이 또 나오네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둘 다 만주사변 이후 1930년대 초입니다.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이건 이제 기빌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만주 지역, 동북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동북 인민혁명군이라는 조직체가 있었어요. 1933년에. 인민전환, 혁명전환과 이 좌익 계열의 그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제와 대항에서는
여러 민족주의 계열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저변을 넓힌 것이죠. 그게 바로 동북항일연구원으로서 1936년에 더 확대 개편돼서 여기서 이제 북한 김일성이 바로 2군 육사장으로 활약을 했는데 보촌 버전도 이런 게 나오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 오는 것은 이별의 부산정거자 뭐 하면은 이거는 뭐 6.25 전쟁이죠. 예, 임시 수도로서. 예.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있었죠. 예. 있었던 사실이에요. 바로 그 정치적 헌법 개정 개편과 관련돼서 발췌 개헌안이 이때 통과가 됐죠. 1952년 7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중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계엄령이 떨어지기가 쉽죠. 예, 그래서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의원들 직소리 못하게 한 다음에 기명 투표로서 그냥 통과시켜버리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입니다.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은 깜짝 놀라고 한국에게 강력한 안보를 약속을 하고 결국 3달 뒤에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서 오늘날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1949년 1월에 발족을 했는데 6.6 사태를 가지고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이제 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고 시효를 단축화시킨 다음에 8월에 해체가 됐습니다.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제죠. 국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10월 유신, 10월 대통령 간선제로 이제 바꾼 것이죠.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 등급이 공격했는데 조봉암 등 기소를 했다. 이 진보당 사건이죠. 자, 잘 모르더라도 이승만 정권의 그런 야당, 제야 이런 사람들 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1952년 아까 그 발췌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에서 뭐 가뿐히 통과됐는데 1956년 대선에서 무소속의 조봉암이 크게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이 조봉암이 또 진보당을 세우니까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결국 1958년 진보당을 해산을 하고 그 이듬해 1959년에는 조봉암을 전격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사형에 처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4.19 이전까지 이승만 자유정권이 벌어지는 그래서 2번 나가 되겠죠. 4.4.5.2 개헌이 이제 초대 대통령에서 3번 연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버린 거고 1956년에 세 번째 나와서 이때 이제 조봉암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정권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유신헌법 시기 1972년 10월에서 전두환이 집권해서 50헌법으로 바꾸는 1980년 10월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박정희 정권 찾으면 되죠. 자, 신민당사에서 YH 무역공사건. 이게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게 1979년 8월에 있었는데 당시 야당이 신민당인데 야당 당수 여기서 농성을 했는데 이걸 허락했다고 해서 야당 당수 김영삼 후에 대통령이 되죠. 제명을 시키자. 이것은 결국 부마 항쟁으로 연결이 되죠.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마상. 이때 이것을 이제 계엄령 떨어뜨리고 이제 탄압하는 과정에서 강온 대결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부장 김지규 이런 속에서 김지규에서 박정희가 피살되는 11.6 사건으로 유신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않는 거를 찾는 거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100만인 서명 운동
이거 바꿔야 되겠죠. 이게 긴급조치 등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권 유린의 그러한 법령이 있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3번이라고 알 수 있네요. 호혼 철폐, 독재 타도. 자, 이거는 개헌이 아니라 이거는 호혼이에요. 그럼 호혼,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50 전두환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는데 전두환 정부는 지키겠다 이러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게 1987년에 있었죠. 결국 이걸로 이 6월 민주항쟁이 이어지고 결국 굴복하고 오늘날 현행헌법인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야당 총재 국회의원 이거 바로 아까 말했던 부마항쟁으로 일어나죠. 민주항쟁.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자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기본권을 이제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죠. 긴급조치. 3.1 민주구국선언 대표적인 반유신 투쟁이죠. 1976년에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7번 기억에서 위험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조전하면서 조선이 만난 이방인 조선 전기에는 외부와의 관계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류크 등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이 되었다. 기억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뭐 동아시아 쪽. 자 그래서 해동 제국기의 작성 목적을 파악한다. 해동 제국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조선 세종 때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신숙주가 일본과 뭐 류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니까 맞는 내용이죠. 자,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죠. 서양 선박이 난파해 조선에 표창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벨테브레이와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테브레이는 한국에 정착을 해서 살았고요. 하멜은 탈출을 해서 하멜 패류기를 남겼죠. 맞는 내용이고 각각 인조와 효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프랑스 그 다음에 디귿 크리스토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조선에 직접 파견되는 경우 그래서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 활동을 알아봅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가 카톨릭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는 있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청에 있는 북경교구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선인의 그러한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주교들을. 그 다음에 셋째,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것에 접촉한 경우. 근데 혼인관계 국도지도는 조선 태종 때인 1402년 김사영, 이회 등이 작성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죠. 이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 상선이 접근한 거 미국 산선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죠. 1866년. 근데 받아들이는 자 이제 뭐 약탈하고 이런 난동불에서 결국 나중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하는 것은 임진왜란중 신립장군이 투신한 장소 탄금대 이게 충주에 있죠. 말고 충주 국가에 대한 충성 볼 수 있죠. 자, 그 유래는 바로 어디서 오느냐? 대몽항쟁의 아이콘 바로 김윤호가 있죠. 김윤호가 관노들과 함께 몽골군에 항전을 했었죠. 이때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켰죠. 그리고 뭐 충주 뭐 다인철소 향부곡서 중에서 여기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나라를 지키는 충주 충성 충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난한 곳은 어디냐? 공주로까지 피난 시를 갔어요. 충남.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은 것은 완산조 오늘날 전주가 되겠죠. 강주령이 1931년 평양 을밀대에서 여성 노동자 고공농성을 벌였죠. 1931년 박재혁이 경찰서에 부산경찰서에 의열단 수선이죠. 폭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시기 5월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대 기각 탄핵이 안 된 거죠. 최종적으로 탄핵 이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 기각이 아니라 파면을 당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서울 올림픽 대회가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개최가 됐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런 거 관련돼서 꼭 알아줄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도 뭐 상관없, 뭐 해당은 되지만 뭐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은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 민주노총이 창립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언젠가? 이거 잘 모를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좀 뭐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김영삼 정부 시절로 추정을 하거든요. 1995년 중국과 FTA가 체결이 되었다. 자, 노무현 정부 하면은 꼭 떠오르는 것이 한미 FTA. 그 전에 한국 칠레 FTA 2004년 207년. 자, 정답은 바로 5번인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회.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지. 반민족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반민법 제정,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가 되겠지만 이거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진상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무현 때 있었습니다. 뭐 이거 뭐 약간 좀 정치적 그런 얘기도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담고 있던 여당인 여기서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그 맨날 지금도 뭐 국민의힘을 이제 뭐 친일 뭐라 자꾸 뭐 무슨 뭐죠? 토착 왜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열린우리당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 이거를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신기남 의원인가 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일본 제가 아는 근위 황군 근위 헌병인가 뭐 그 보통 그 이 사람이 원래 그 신기남 아버지 등에 뭐 창씨 개명 뭐 쓰개미 뭐 어떻게 나가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 대구 사범 출신이에요. 그 대구 사범 출신으로서 박정희 대통령도 특이한 케이스죠. 그 뭐야 만군사관 나중에 또 일본 육사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군인이 된다는 거는 뭐 보통 그 일제에 대한 충성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제 또 이렇게 친일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또 이제 반공으로 돌아서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래서 또 뭐 무슨 토벌 뭐 이런 거 공비들 이런 거 뭐 활약하기도 경찰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거로 유명하고 뭐 또 누구죠? 뭐 하여튼 뭐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다 뭐 무슨 장교 경찰 뭐 가장 아까는 그 이제 당시 그 누구죠? 김희선 의원이라 가지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한국 광복군과 관련이 돼 있는 제2지대장인가 아마 그 김학규 김학규다 그랬는데 자기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아빠는 이제 만주에서 악질 이제 친일 경찰로 유명한 사람이 이미 밝혀졌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자기 자신이 뭐 자기 가문이 뭐 떳떳하면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뭐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뭐 친일은 아니지만 뭐 웃기게도 뭐 무슨 그 조병갑이라고 있죠. 고부군수 동학농민운동에 뭐 자기 증조부가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아이러니한 일이 되게 많이 있어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저는 6월 13일 역사님 평양 방문 그럼 뭐 이거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2000년 6.15 공동선언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제 1차 남북정상회담. 자, 그래서 개성공단 합의.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것 등을 하면 되겠죠.
남북조절위원회 평화민족이 대단결 7.4 남북공동선언 1972년 박정희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1991년 8월 노태우 정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되죠. 이게 2018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판문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에 최초로 실현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함을 채운 것은 전두환 정부 1985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59회 한능검 문제의 특징은 기존의 그런 틀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좀 단답적인 역사적인 사실, 정확한 연도 뭐 이런 쪽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연도를 좀 많이 써놔요. 그런 거 쓸 때 여러분도 같이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